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문제사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문제사원이 많이 입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도 그냥 예전에 넘어갔던 거를 문제를 좀 보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입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직원이든 뭐 경력이 있는 직원이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일은 할 수는 있지만 뭐 갑자기 과격한 행동을 한다거나 모든 생활에 다 불만이거나 하여튼 조직 생활에 좀 맞지 않는, 회사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문제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인사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해고는 우리나라 법제상 회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어떤 해고 조치를 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절차를 준수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해고가 손쉬운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로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게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을 할 때 이 직원을 해고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다른 직원한테 영향을 끼치는 경우, 그것도 당연히 좋은 영향이 아니고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분이 있음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고를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일하지 말자, 뭐 일하면 뭐하냐, 사장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 약간 선동을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근무 중에 핸드폰만 한다거나, 아무리 주의를 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거나, 그래서 뭐 직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회사의 규정이나 이런 걸 막 무시하게 되는데 그게 한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 퍼져나간다 라고 하신다면 해고를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고를 결정하셨다고 하면 일단 전문가랑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하시는 사유가 우리 회사는 이만한데 전문가가 봤을 땐 요만해요. 그럼 이거는 해고로 가면 분명히 부당해고로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해고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랑 먼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고를 해야 된다면 5단계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규정 같은 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해고와 관련된 규정들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 해고하려는 이유가 해고 사유에 있는 건지, 없다면 규정을 새로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사전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셔야 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갑자기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요, 야, 너 내가 10년 동안 지켜봤는데도 안 되겠어, 이렇게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해고를 하시면 그 사람도 황당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고 법률 판단을 받으러 갔을 때도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문제사원이다 보니까 아마도 원래 문제 행동을 계속 할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2단계로 징계 수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두경고. 근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구두경고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경위서, 구두에서 서류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위서를 받고, 그 다음에 징계로 볼 수 있는 건 감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는 거죠. 근데 감봉 액수는 법에서 정한 걸로는 굉장히 소액입니다. 감봉의 의미는 크게 실익은 없는데 어쨌든 징계로서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감봉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두에서 서류에서 임금으로 감봉. 그 다음에 이제 정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정직은 뭐냐면요, 업무를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정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의 임금은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센 징계가 되는 거고요. 정직부터를 보통 우리가 중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이나 해고 이런 거를 중징계라고 봅니다. 지금 징계 수위를 높여왔죠.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드실 거야. 어느 세월에 그를 다 받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은 생각보다 되게 스텝을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선이 잘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분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사원이라고 인식을 하신 거고 해고까지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이분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바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만약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정말 개과천선을 하셔서 되게 좋은 사람이 됐다, 좋은 직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더 달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징계 수위를 높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정에 징계를 할 때 뭐 경위서를 언제 받냐, 감봉을 어떻게 하느냐, 정직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징계에 대한 절차가 있을 겁니다. 뭐 초심을 한다, 재심을 한다, 심의위원회를 연다, 뭐 이런 거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면 되고요. 규정이 없다 하면 최소한 이런 잘못에 대해서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변명의 기회라고 합니다. 소명 기회를 준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징계를 결정을 하셨다면 그 징계를 결정하는 서류는 징계 서류라고 하죠. 징계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 거고요. 이 징계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계의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무조건 징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징계 절차를 굉장히 잘 준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약간 낑겨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징계 절차를 거쳤어요. 그럼 징계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해고로 결정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분을 불러서 얘기를 해주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그냥 공바로 해고를 하셔도 되지만, 해고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고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뭐 합당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곧바로 뭐 감정적이든 절차상 우리가 해고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사실 소위 말해서 뒷감당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고사직등 원만한 해결 시도하는 것도 한번 단계에 넣어서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해고 절차를 진행을 하겠죠. 자, 해고가 결정이 됐으면 징계 해고라도요, 해고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6월 1일 날 결정이 됐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당신을 해고합니다. 그래서 한 달의 기간을 주거나, 아니면 그게 불필요하다 그러면 한 달의 임금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하시면 해고 예고 의무는 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30일 주던 한 달치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을 하시던, 이렇게 먼저 그런 걸 하나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절차상.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해고의 절차와 관련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어떤 이유로 어떤 때 해고를 하겠다, 그걸 써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까지 하시면 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해고 사건의 분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고를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해고 분쟁으로 갔을 때 이런 거를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걸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이건 하고 우리가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퉈야지, 이것조차 안 하고 그냥 곧바로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해고 통지도 안 했을 것이고 해고 사유도 불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게 되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문제 사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해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치신 후에 해고를 하셔야 나중에 해고 분쟁이 가더라도
나중에 거기서 합의를 보든 또는 우리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받든 어쨌든 최소한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내용을 들어주셔야지 이것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사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